안녕하세요. 6월 5일 목요일입니다. 오늘 한국 사회의 여러 변화들 좀 빠르게 짚어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. 통계청 자료도 있고 여러 보고서, 뉴스 분석 같은 다양한 자료들 보면서요. 새 정부 출범 이후 나타나는 현상들, 또 그 이면의 의미까지 한번 파헤쳐보죠. 숨가쁘게 돌아가는데 여기서 핵심만 딱 뽑아보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정말 변화의 속도가 빠른 것 같습니다. 오늘은 특히 이 속도감 뒤에 숨겨진 맥락들,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좀 고민해야 할 과제들, 이런 걸 중심으로 얘기 나누면 좋을 것 같아요. 자료들이 보여주는 신호가 꽤 복합적이더라고요. 맞아요. 그래서 첫 번째로 딱 눈에 띄는 게 역시 새 정부의 속도, 그리고 상징성 이거 같아요. 이재명 대통령 취임 직후에 바로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 지시했죠. 그리고 2차 추경, 그러니까 추가 예산을 굉장히 빠르게 편성하려는 모습, 인상적이었습니다. 이런 속도전 어떤 의미로 좀 봐야 할까요? 아무래도 정책 추진력, 이걸 좀 보여주려는 의도가 강하다고 봐야겠죠. 동시에 약간 상징적인 행보들도 같이 눈여겨볼 필요가 있어요. 예를 들면 국무회의 점심으로 김밥을 먹는다거나 그런 모습들. 또 과거 청와대로 집무실을 다시 옮기는 방안, 이것도 검토한다는 소식이 있었죠. 아, 맞아요. 청와대 복귀 논의, 이게 단순히 그냥 어디서 일하냐 이 문제가 아니잖아요. 그렇죠. 단순한 장소 이전 문제는 아니죠. 그 보도를 보면 북한 무인기 문제라던가 아니면 도청 위험 같은 현실적인 보안 문제도 있고요. 또 그 용산 대통령실이라는 공간 자체가 갖는 역사적인 상징성 문제, 이런 것까지 다 얽혀 있는 거죠. 상당히 좀 복잡한 문제 것 같아요. 네, 여러 측면을 고려해야 하는 그런 결정 같습니다. 자, 그럼 이런 정치적인 움직임 속에서 경제 상황은 좀 어떤가요? 금융시장은 일단 반응이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요. 네, 일단은요, 새 정부 출범하고 또 2차 추경에 대한 기대감, 이런 것 때문에 코스피가 2,800선을 넘어서면서 강세를 보였다는 소식 아마 많이들 보셨을 거예요. 네, 봤어요. 그런데 말이죠. 그 산업연구원 전망 나온 걸 보면 분위기가 확 달라요. 올해 한국 GDP 성장률이 1% 내외, 거기에 그칠 수 있다. 이거 상당히 좀 비관적인 예측 아닌가요? 네, 맞습니다. 금융시장이랑 실물 경제 사이에 온도차가 꽤 커 보이는데요. 정확히 보셨어요. 그 간극이 현재 경제 상황의 어떤 복잡성, 이걸 딱 보여주는 거죠. 산업연구원은 미국의 관세 정책 불확실성, 그리고 글로벌 경기 자체가 좀 둔화될 거라는 우려 속에서 수출 투진, 연간 한 1.9% 감소할 걸로 보더라고요. 또 내수 회복도 좀 더디고, 이런 걸 이유로 들었습니다. 아, 수출이랑 내수 둘 다 문제군요. 네. 다른 보고서에서도 미국 민간 고용 지표나 서비스업 지수 같은 게 좀 부진하다 이러면서 불안감을 더하고 있고요. 환율도 아직 좀 높죠. 1,410원대. 그리고 5월 소비자 물가도 여전히 부담이고요. 지표들이 좀 혼란스럽습니다. 정말 엇갈리는 신호들이네요. 아, 이런 상황에서 인구 구조 변화 문제는 더 큰 부담이 될 것 같은데요. 특히 지역별 인구 변화 예측 보니까 이게 참 흥미롭더라고요. 2052년까지 서울은 인구가 확 줄어요. 149만 명이나 793만 명 정도가 된다고 하고, 반면에 경기도는 2038년까지 84만 명 늘고 세종시는 2052년까지 무려 41% 넘게 성장한다고요? 네, 그게 이제 수도권 안에서도 주거비나 일자리 같은 요인 때문에 인구가 이동하는 양상이 더 뚜렷해질 거다 이런 예측인데요. 근데 사실 더 주목해야 할 건 역시 고령화입니다. 이게 정말 심각해요. 2052년이 되면요,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40.8%, 그러니까 거의 절반 가까이가 65세 이상 고령 인구가 될 거라는 전망입니다. 40.8%요? 와, 네. 특히 전남이나 경북 같은 일부 지역은요, 인구의 거의 절반, 49% 넘게 고령층이 될 걸로 예측돼요. 절반이요? 와, 상상하기가 좀 어렵네요. 그렇죠. 저출산 문제랑 맞물려서 이건 사회 전체의 활력을 떨어뜨리는 요인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. 정말 큰 문제입니다. 경제 문제, 인구 문제 다 정말 쉽지 않은 과제들인데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입지는 좀 어떤가요? 새 정부의 외교 행보에 대해서는 기대감도 좀 있는 것 같던데요. EU랑 파트너십을 강화한다던가 나토 정상회의에 초청될 가능성도 있다. 이런 이야기들 말이죠. 네, 외교적인 활동 자체는 활발해질 수도 있겠죠. 근데 국제사회 평가는 또 다른 문제일 수 있습니다. 특히 기후변화 대응 면에서는 상당히 냉정한 평가를 받았어요. 그 기후 솔루션 자료를 보니까 2025년 기후변화 대응 지수
CCPI라고 하죠. 여기서 한국이 67개국 중에 63위를 기록했습니다. 63이요? 오, 거의 뭐. 네, 산유국들을 빼면 사실상 거의 꼴찌 수준이라고 봐야죠. 아니, 왜 이렇게 낮은 건가요? 이유가 뭐죠? 로 지적됐습니다. 국제사회의 전반적인 흐름과는 좀 거리가 있는 행보다 이렇게 비춰진 거죠. 기후위기 대응, 이게 정말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인데 말입니다. 아, 그렇군요. 오늘 쭉 짚어보니까 새 리더십 아래서 변화의 속도는 분명 빠른데 그 이면에는 정말 만만치 않은 경제 현실이 있고 또 심각한 인구 구조 변화 문제 그리고 기후위기 대응이라는 아주 거대한 과제들이 놓여 있네요. 맞습니다. 여러 자료들이 보여주는 한국 사회의 모습이 상당히 좀 복잡하고 다층적이라는 거죠. 이게 단순히 뭐 정부 정책 변화만으로 해결될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. 사회 전체의 어떤 회복 탄력성이랄까요? 그리고 혁신 역량, 이런 것들이 정말 시험대에 오른 시점이다.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네, 이런 도전 과제들을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헤쳐나가야 할지 또 그 과정에서 나는 그리고 우리 사회는 어떤 역할을 해야 할지 잠시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. 오늘 분석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